디어베어의 김효리 대표님,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디어베어 영유아 수면교육 대표 김효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박수, 박수. 지금 대표님도 아기를 키우고 계신 중이시죠? 네, 저도 지금 네. 현재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사실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아기를 이제 막 키우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제 우리나라 수면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유튜브로 교육하시는 거는 처음이시죠? 네, 유튜브 채널이 이제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와서 네. 교육을 하는 네.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떨고 계십니다. 네. 응원을 너무 많이 떨려요. 해주셔야 돼요. 네, 어디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수면교육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영의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답변도 해드릴 거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마음에 드신 분한테 또 선물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좋은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네.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수면 교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하면서 밤에 이제 깨더라도 다시 이어서 잘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밤에 불필요한 깨미 없어지게끔 해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다가 깨는 건 되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쵸. 정상적인데 이제 그거를 다시 연결을 해서 잠이 들 때 엄마를 찾지 않도록 깼다가 바로 다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보통 잘 못 깨는 아이들이 많고 바로 잠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수면 교육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등 대고 자는 게 최종 목표고, 이제 서브 목표로는 이제 통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쭉 깨지 않고 쭉 자는 거. 깨지 않고 이제 쭉 자는 거. 우리 이 맘님들이 사실 가장 바라는 바죠. 맞아요. 제발 깨지 말고 긴 시간 자라. 그죠? 그럼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은 수면의 이해, 그리고 신생아 수면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수면 교육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아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짱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낮 수면 시간이 일정해야 좋은 거냐고 질문하셨어요. 이제 낮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낮 일과를 정립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일과를 정립을 해야 밤잠이 복구가 됩니다. 밤잠 질이 이제 복구가 되어요. 낮에 많이 자면 안 된다. 그래서 낮에도 뜻이죠. 많이 자면 안 되고, 그리고 낮에 좀 많이 자더라도 텀을 조금 늘려서 재워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월령별로 아기들 이제 개월수마다 권장하는 활동 시간이나 또 잠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생아 수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 신생아들은 왜 자주 깰까요? 익숙치 않아서, 뭔가 익숙치 않아서. 맞아요? 아니야, 아닌가 보다.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맞는데요. 이제 생후 6주 이후부터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랑 코티솔 주기가 점점 발달이 시작하면서 3개월이 되어야 이제 주기가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이전에는 새벽에도 자주 깨서 밥을 먹고 자기도 하고, 낮에 같은 경우도 뭐 30분에 한 번씩 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3개월 이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자는 시기가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생후 3개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굉장히 쉽고 엄마들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이렇게 받고 나면 그 시기를 조금
수월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조금 네. 수월하게 보낼 수도 있고 엄마 일단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겠죠. 네. 아 원래 이런 거구나. 네. 우리 집 아이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생아 수면 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30분에 한 번씩 깨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후 3개월이 지나야 이제 멜라토닌이랑 코티솔 주기가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1단계에서 총 5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좀 얕은 수면으로 주변의 이제 자극의 반응이 느려지기는 하지만 또 졸리고 나른한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타면 약간 나른하고 졸리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3단계에서 4단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깨워도 깨지 않는 정말 깊은 수면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 5단계 이제 렘 수면 상태라고 하죠. 대표님은 혹시 자다가 꿈을 꾸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다음이요? 꿈 꾸다가 놀래서 일어나기도 하고 꼭 잔 것 같진 않고 그렇던데요. 그쵸. 그게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을 꾸는 단계인데요. 꿈을 꾸는 단계 같은 경우는 곧바로 깰 수 있다. 아, 꿈꾸는 그 단계에서는 또 잠이 깊이 든 게 아닌 거네요? 그쵸. 얕은 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수면 교육을 했냐 안 했냐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5단계에서 스스로 1단계로 넘어가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스스로 잠이 드는 아기들, 그러니까 수면 교육을 어느 정도 한 아기들인 거고 5단계에서 끊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잠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시 1단계로 넘어갈 때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해서 5단계까지 돌고 다시 1단계로 가고 계속 돈다는 얘기신 거죠? 아기가 잘 때 이 사이클을 계속 넘어가면서 자는데요. 이 한 사이클, 그쵸. 근데 이 한 사이클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도 2-3시간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토끼잠이라는 이야기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기는 30분입니다. 와, 애가 30분마다 깰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주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깰 수밖에 없는 거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안아서 재우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잠들었던 시간 그만큼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30분 이상 잘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필요 없이 등 대고 혼자 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분에 한 번 깨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깨는 게 응애하고 울지 않고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고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잠드는 경우는 눈을 떴다가 바로 연결해서 잘 수도 있는데요. 수면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단계에서 깨면 으행하고 울죠. 그래서 우리 애기 너무 자주 깬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낮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에 한 번씩 깰 수가 있는데 밤낮 구분이 되어 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요. 밤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 밤에는 조금 길게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 같은 경우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낮잠보다는 조금 길게 잘 수 있고요. 이제 수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낮에는 30분에 한 번씩 깨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깰 때마다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리수면이라는 얘기가 계속 창에 나오고 있는데 분리수면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분리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아기들이랑 방을 분리해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침대만 분리해서 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방 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면 최소 6개월이고 권장은 12개월부터인데 만약에 6개월 미만이더라도 방 안에 홈캠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전한 수면 환경에서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3개월 이후에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근데 대신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아이랑 부모님이 서로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
아이는 아이는 아빠의 코골이, 엄마의 뒤척임에 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조그마한 뒤척이는 소리에도 깨는 경우에는 분리수면을 권장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등 센서, 손 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등 센서랑 손 타는 이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왜 저희 어른들이 자꾸 안아서 이렇게 애기 재우고 하면 손 탄다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맞춘 거예요? 이번에는 맞추셨는데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중력의 힘을 받지 않고 10개월간 둥둥 떠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들이 누울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세요? 안 좋은 느낌인가 보다. 그죠? 혹시 자다가 놀래서 깨보신 적 있으세요? 네. 깜짝 놀라면서 깨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눕힐 때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중력을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느낌에 아기들이 눕히면 울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등을 대고 눕혔을 때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초보잖아요. 네네. 어머, 아기가 왜 울지? 하고 바로 안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졸린가 싶어서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서 또 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서 재우고 이제 눕히려고 할 때 살살 눕히는데도 깨요. 그게 등 센서구나. 그게 이제 등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쵸. 뿌잉 하고 겨우 재웠는데 울어요. 그렇게 또 안아서 재워야 하고, 아이는 안아주지 않으면 못 자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 센서나 손 타는 이유가 아이가 좀 스스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장 반응을 하고 안아 재우고 또 이제 토닥여서 재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고, 아이들이 울더라도 한 3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반응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3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반응을 해주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기가 막 울면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손 타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맞는 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아이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안아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갓 태어난 0개월, 1개월 이런 아기들은 바로 안아줘도 될까요? 그럴 때도 기다려주는 게 기다려주는 거. 1분이라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1분이라도.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도 중요하죠.